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오늘은 가상자산 ETF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좀 오늘부터 김철현 세무사님께서 이제 처음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참여하게 된 뱅가드 세무법인의 김철현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재산세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요즘에 핫한 종부세 관련된 업무를 좀 주로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뭐 법인 컨설팅이거나 오늘 좀 말씀드리는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주로 업무를 참여하고 있으면서 좋은 기회가 돼서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제 세무사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첫 질문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좀 비트코인을 대표 주자로 하는 가상자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자산이 워낙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가장 아시는 것처럼 가격 변동성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여름 때 한 3, 4월까지는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하로 떨어졌다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10시 기준으로 확인했었을 때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한 7,2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좀 금액이 다시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장의 전망은 올해 뭐 1억을 넘어간다 아닌다라고 많은 얘기가 많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면서 하나의 자산으로 많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상자산 가격이 좀 상승하는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걸까요? 네, 이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계약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ETF가 이제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이 주류 금융 상품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차 변호사님께서 주류 상품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상승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 가상자산 가격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제도적인 내용입니다. 네. 조금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가격 역사는 상당 부분이 이제 규제와의 관계, 뭐 좀 더 레어하게 표현한 규제와의 싸움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가령 뭐 2017년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2만 달러 가까이 육박하자 세계 각국 이제 금융당국은 거품 및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면서 규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3년간 이제 침체가 있었는데요. 뭐 이럴 때를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CME 거래소가 2017년 12월 18일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상품을 상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세계 각국이 금융당국이 워낙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니까 가격 상승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말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주류 금융 상품으로 이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통해서 이벤트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했는데요. 결국 올해 10월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추종하는 ETF가 상장되기에 이르릅니다. 마침 올해 중 비트코인 가격이 최상을 기록한 것이 10월입니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 가격은 이제 규제와 커다란 관련이 있고요. 주류 상품으로 편입된다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제 클래식한 금융 상품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져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상자산 가격이 뭐 규제와 관련이 깊다. 뭐 그리고 가상자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제 금융상품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 가상자산 가격과 좀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 이 미국에서 정식 이 상장 종목이 ETF까지 상장이 됐다면 미국 금융당국이 기존의 어떤 태도를 이제 바꿔서 가상자산이 정식의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ETF 자체는 이제 사실 뭐 많이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유명한 그 종목들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식의 금융상품이 맞습니다. ETF는 이미 정통적인 그런 금융상품 중 하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ETF의 상장 과정을 보면 근데 미국 금융당국이 이제 완전히 인정했다라고 보는 그 과정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ETF가 이제 상장되기 위해서는 미국 금융당국, 보통 SEC라고 하는데요. 이 SEC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SEC가 거래소에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상장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제 투자자 피해가 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SEC가 그것을 심사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SEC는 75일 내에 이제 승인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ETF는 미국이 ETF 전문 자산운용사인 프로쉐어즈가 설계해서 SEC에 심사 신청을 했는데요. 보통 SEC는 승인이나 보류의 의사표시 없이
평소 같으면 승인이다, 보류다 뭐 이런 걸 표시할 텐데 네. 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 승인이나 보류 없이 그냥 75일의 심사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냥 자동으로 이제 상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상장시키지 않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정식의 승인을 하기에도 뭐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이 심사기간 도과로 승인을 하는 방식을 좀 취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네, 좀 이와 같은 가상자산 ETF 상장이 좀 앞으로 이 가상자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현재 그 비트코인 ETF에 관련된 일단은 출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비트코인 상품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이외에 저희가 알트코인이라고 표현하는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다른 ETF 상품, 다른 가상자산 상품도 많이 그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이러한 다양한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에 좀 초점을 맞출 거라고 해가지고 자금의 유입에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걱정하는 게 큰 부분 하나가 이 가격의 변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4시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ETF 상품이 가지고 있는 하나에 몰아서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라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나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이 미국에서 가상자산 ETF가 이제 상장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도적 정비가 좀 국내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